소송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수준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우선 SK텔레콤의 유심 해킹으로 걱정이 크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털렸습니다. 네, 이렇게 불안하기보다는 그냥 찝찝하죠. 누가 내 개인정보를 볼 수도 있고, 특히 바람 피신 분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 물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유심 바꾸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 노동, 이런 것들도 다 비용이잖아요. 근데 과연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SK텔레콤에서 피해 보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내가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 이번 해킹으로 인해서 그럴 경우에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선 SK텔레콤에서 공지를 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마음을 조금 놓였어요. 19일 저녁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유심 관련 일부 정보 유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왔다고 인지한 날이 19일인 거예요. 도둑이 언제 들어왔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19일 날, 야,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 근데 도둑이 과연 언제 들어왔는데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 19일에 되었는 건지, 아니면 한 달 전에 일어났는 건지, 1년 전에 일어났는 건지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일, 22일에 신고를 했다고 하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킹이 됐다고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불안을 느꼈는 거지, 벌써 그 전에 다 정보가 털렸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백도어로 악성 코드를 심었고 워낙 응리성이 높아서 해커의 통신 내용을 탐지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멘트는 제 생각에는 추후에 나올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과징금, 이런 거에 대한 좀 대책성 멘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SK텔레콤 침해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짧게는 3개월, 시스템이 복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합니다. 결국엔 내용 보면요, 언제 털렸는지 모르고 누구에게 털렸는지도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심을 교체하면 가장 좋겠지만은 지금 또 유심이 부족하다 하니까 그냥 있습니다. 그냥 좀 불안감보다는 솔직히 그냥 찝찝함이 좀 남아있고, 그래도 불안하시고 유심 교체가 힘드시면요, 우선 유심 보호 서비스 신청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 유심 보호 서비스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짧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SK텔레콤 홈페이지와 T월드 어플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 중에 있고요. T월드를 가입하시면은 바로 이런 화면이 뜹니다. 가입 예약을 누르시게 되면요, 유심 교체 신청 예약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예약이 나오는데, 저는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모바일로 신청해서 가입 예약이 완료가 되었고요. 자, 지금까지는 SK텔레콤의 해킹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본 피해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런 피해를 당했잖아요. 과연 SK텔레콤이 나한테 보상을 얼만큼 해줄 건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거를 과거 사례와 현재 관련 법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자기를 쪽으로 옮겨라 라고 하는 그 KT가 있죠. 그때 2012년에 해킹으로 인해서 873만 명의 정보가 털렸습니다. 네, 2013년에도 해킹으로 인해서 981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었고요. 2년 사이에 2번이나 유출되었어요. 2012년에는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기기명 정도였는데 2013년 경우에는 유심 카드 번호도 유출되었어요.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이 당시에 일반 고객들이 피해 보상을 얼마나 받았을까라고 본다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2012년 KT는 공식 사과문 발표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은 0건이었습니다. 이번에 SK텔레콤이 한 행동하고 현재까지 대처라든지 보면은 거의 2012년, 13년의 KT와 유사하죠. 발 빠른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이야기.
하물며 2013년에는요, KT가 공식 사과문 발표만 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없었어요. 1년 만에 털렸는데 뭐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더 많은 정보가 유출되었고 손해배상 책임은 0건이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 같은 느낌이라서 화가 나죠. 자, 기사 내용을 보면은 KT는 2012년 8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법원까지 계속된 소송을 통해 책임을 부인한 끝에 2018년 12월 28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된 바 있다고 합니다. KT 측은 민사상 아무런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SK텔레콤이 2,8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피해자가 그 손해액을 금전적으로 증명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것도 참 밝히기 어렵겠죠. 2015년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경우에 5에서 10만 원대의 소액의 위자료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명당 5만 원에서 10만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2,800만 명을 계산하면은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되나요? 와, 엄청나죠? 한 기업이 이 돈을 배상해야 된다는 게 뭐 이 정도 금액이면 SK텔레콤 파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요, 우리 한 달 요금이에요. 한 달 요금도 안 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소액의 미미한 보상 정도로 보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해킹 당했는데 한 달 요금 정도 감면해 주는 걸로 그냥 퉁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미미한 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KT와 소송을 한 결과를 보면요, 없어요. 다들 소송 안 했습니다. 소송을 한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요. 했는 것도 졌죠. 개인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5에서 10만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소송을 한 사람들에게 한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플러스 이제 유심 교체 비용 정도, 그걸 이제 받는 거죠. SK텔레콤 측은 단말기 고유 실별 번호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유심 정보를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 이용하는 위험은 없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유심 정보 해킹으로 인해서 불안하실 건데 우리가 받는 이 불안감과 일상을 버리고 유심 교체를 위해서 뭐 줄을 서는 그 시간 비용들을 고려했을 때 소송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수준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다른 변호사님이나 이렇게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이와 관련된 보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